2026년 1월 24일 중국 국방부가 짧은 문장 하나를 발표합니다. 장유샤 조사 중. 단 한 줄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사가 쏟아져 나왔죠. 중국 군서열 2위 숙청. 그런데 이 한 줄이 의미하는 건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닙니다. 장유샤, 중국군 서열 2위, 시진핑의 어린 시절 친구, 혁명 원로의 아들, 중러, 군사협력의 핵심 인물, 외신들이 손댈 수 없는 사람이라고 불렀던 노 장군. 그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총성도 없었고 쿠데타도 없었으며 반란도 없었습니다. 이름 하나가 공식 문서에서 지워졌을 뿐이죠. 그런데 이 사건 이후 상황을 보면 중국군 최고 지휘부 7명 중 5명이 사라졌습니다. 작전을 지휘할 참모장도 없습니다. 군대는 있는데 지휘부가 없습니다. 그리고 2달 뒤인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으로 갈 예정입니다. 시진핑을 만나러요. 이건 단순한 숙청이 아니라 권력의 문제이고 전쟁의 문제이고 협상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3가지 질문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시진핑은 정말 더 강해진 걸까? 중국은 대만을 칠 수 있는 상태일까? 그리고 이 숙청은 4월 미중 정상회담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2027년 대만 침공, 단기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시진핑은 정말 강해진 걸까입니다.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2022년 시진핑이 3년임에 성공하면서 중앙군사위원회를 새로 꾸렸습니다. 중국군 최고 지휘부죠. 시진핑 포함 7명이었습니다. 지금 몇 명이 남아 있을까요? 2명입니다. 시간 순으로 보면 2023년 리쌍푸 국방부장 숙청, 2024년 10월 허웨이둥 부주석, мя오와 정치공작부 주임 숙청, 2026년 1월 장유샤 제1부주석, 류전리 참모장 숙청. 시진핑이 직접 임명한 6명 중 5명을 자른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하죠. 1949년 이후 최대 규모 숙청, 시진핑의 군부 장악 완성. 표면적으로는 맞습니다. 시진핑은 이제 군부를 완전히 장악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잘할까요? 장유샤는 시진핑과 어린 시절부터 아는 사이입니다. 2사람의 아버지는 함께 혁명전쟁을 치른 전우였어요. 그러니 이 2사람은 전우의 자식들입니다. 외신들은 장유샤를 시진핑 형제들의 맹세한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영국 왕립연구소의 알렉산드로 아르두이노는 장유샤를 이렇게 평가했죠. 사실상 손댈 수 없는 인물. 그런 사람마저 자른 거예요. 2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전 CIA 중국 분석 책임자였던 데니스 와일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군부는 역사적으로 당 지도자에게 저항한 적이 있는 유일한 조직이다. 시진핑이 사연임을 원한다면 군부가 자신을 축출할까봐 두려워할 수 있다. 첫 번째 가능성 해석은 충성도 문제였다는 겁니다. 최측근마저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입니다. 실제로 부패나 권력 남용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진핑이 과도하게 의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2번째 가능한 해석은 예방적 조치였다는 겁니다. 실제 위협이 있든 없든 2027년 사연임을 앞두고 군부를 완전히 장악하려는 의도였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아르두이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시진핑으로부터 직접 나온 메시지이다. 정치적 충성심이 전투 준비 태세보다 훨씬 우선한다. 여기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전투 준비 태세보다. 군대의 목적이 뭘까요?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싸우는 능력보다 충성이 먼저라는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강해진 걸까요? 아니면 불안해진 걸까요? 이제 2번째 질문으로 갈게요. 중국은 대만을 칠 수 있나입니다. 2027년 침공설 기억하시죠? 2023년 미국 정보당국이 보고서를 냈습니다. 시진핑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왜 2027년이냐?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2027년 중국이 대만을 칠 것인가?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중앙군사위 7명 중 5명이 사라졌습니다. 연합참모부 참모장도 없어요. 작전을 실제로 지휘할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수천 명의 장교들이 조사 대상입니다. MBC 뉴스는 이렇게 표현했죠. 중국군이 혼란에 빠졌다. 혼란에 빠진 군대로 대만을 침공한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요. 그런데 애초에 칠 생각이 있었을까요? 장유샤를 다시 한번 볼게요. 1979년 중국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입니다.
중국군 고위 장성 중 실제 전투 경험이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죠. 그 전쟁이 어땠냐면 중국이 베트남을 징벌한다고 쳐들어갔다가 상당한 손실을 입고 한 달 만에 철수했습니다. 베트남군은 프랑스, 미국과 싸워서 이긴 경험이 있었거든요. 중국군은 25년간 실전이 없었죠. 당시 29세였던 장유사는 중대장으로 직접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그 경험이 그를 군 내부에서 특별한 위치에 올려놓은 거죠. 영국 왕립연구소 아르도이노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장유샤는 베트남과 싸운 고위 지휘관 중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전쟁을 치른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안다. 단지 전투 준비 훈련만 하는 대다수 인민해방군과는 다르다. 대만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중국은 미국, 일본, 호주 등을 상대해야 합니다. 어쩌면 한국도 참전할 수 있겠죠. 실전 경험이 있는 장군이라면 신중했을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침공 계획이 있었다입니다. 장류샤 같은 신종파를 제거하고 강경파로 교체하려는 의도였고, 다만 지금은 지휘부 공백으로 오히려 침공이 어려워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애초에 침공 계획은 없었다입니다. 2027년 침공설은 대만과 미국을 압박하는 심리전이었을 뿐 실제로 칠 생각은 없었는데 장유샤는 다른 이유로 숙청된 것뿐이라는 거죠. 확실한 건 아무도 모릅니다. 중국 내부 정보가 별로 없어서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단기 침공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 건 사실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트럼프와 시진핑이 4월에 만난다입니다. 타이밍을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4월에 중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장유샤를 자른 게 1월 말이에요. 방문 3달 전이죠. 블룸버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장유샤 조사는 4월 베이징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루어졌다. 우연일 수도 있고 의도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은 흥미롭죠. 지금 중국 상황을 정리하면 시진핑이 트럼프를 만납니다. 무역, 관세, 기술, 대만 다 어려운 이슈들이죠. 미국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뭘까요? 대만 침공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금 경제 위기, 군부 혼란, 내부 불안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이 강경하게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봐라, 우리 군부가 지금 재편 중이고 대규모 작전을 할 상황이 아니다. 대만 침공? 당분간은 걱정 안 해도 된다. 그 대신 무역 협상에서 잘해보자. 결과적으로 약점이 협상 카드가 될 여지가 생긴 겁니다. 물론 이게 시진핑이 처음부터 의도한 전략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활용될 가능성은 있죠. 러시아 카드도 약해졌습니다. 데니스 와일더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장유샤는 러시아 관계의 중심이었다. 실제로 2017년 푸틴과 회담하며 중러 군사 협력을 주도한 사람이 장유샤였습니다. 2025년 11월 20일 그가 공개석상에 마지막으로 나타난 것도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국방장관과의 회담이었죠. 그가 사라지면서 중러 군사협력에도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좋은 타이밍입니다. 중국은 약하고 러시아 카드도 약해졌고 대만 침공도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자, 여기까지 3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질문 첫 번째, 시진핑은 강해졌나? 군부는 장악했지만 전투력은 약해졌다. 질문 2, 중국은 대만을 칠 수 있나? 단기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질문 3, 트럼프 회담은 어떻게 될까? 중국이 강하게 나가기 힘든 상황이다. 이제 이 퍼즐 조각들을 맞춰볼 차례입니다. 먼저 확실한 사실만 정리해 볼게요. 대규모 숙청이 있었다. 그리고 군 지휘부에 심각한 공백이 생겼다. 중국 경제가 어렵다. 그리고 4월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는 추론입니다. 2025년 중국 경제가 어땠는지 볼까요? 에버그란데, 컨트리 가든 같은 부동산 시장이 붕괴했고요. 정부가 통계 발표를 중단할 정도로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부채는 폭탄 수준이었고 GDP 성장률은 목표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었겠죠. 이럴 때 독재 정권은 어떻게 할까요? 역사를 보면 내부 문제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해 적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가 나쁜 건 부패한 군부 때문이다. 그들이 국방부를 횡령했다. 내가 그들을 처단하겠다. 효과적이죠.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시진핑이 이 모든 걸 처음부터 계획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 군부의 실제 부패 문제. 아마 이건 있었을 거예요. 둘째, 시진핑의 권력 불안. 셋째, 경제 위기에 대한 국민 불만. 그리고 넷째,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 이 모든 게 겹쳤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러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효과가 난 거죠. 완벽한 계획이었는지 아니면 여러 상황이 우연히 맞아떨어진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분명합니다. 의도했든 아니든 시진핑은 지금 군부를 완전히 장악했고 경제 문제에서 국민의 시선을 돌렸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쓸 카드를 역설적이지만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가능성은 관리된 안정으로 가능성은 약 60% 정도로 보입니다. 시진핑이 사연임에 성공하고 군부는 천천히 재편됩니다. 새로운 인물들로 채워지겠죠. 시진핑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이겠어요. 미중 관계는 관리된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싸우지도 않고 친하지도 않은 상태죠. 대만 침공은 없습니다. 적어도 2030년까지는요. 우리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한 상황입니다. 나쁘지 않죠. 두 번째 가능성은 위험한 불안정으로 가능성은 약 30% 정도로 보입니다. 군부 재편이 예상보다 어렵게 진행됩니다. 추가 숙청이 이어지고 군 내부 불만이 쌓이고 조직이 불안정해지는 거죠. 이 틈을 타서 대만이 독립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럼 중국은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으니 강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죠. 우발적 충돌 위험이 커집니다. 우리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준비할 시간도 없이 휘말릴 수도 있어요. 세 번째 가능성은 예상 밖의 변수로 가능성은 약 10% 정도로 보입니다. 경제 위기가 더 악화되거나 당 내부에서 예상치 못한 반발이 나옵니다. 후계자가 없는 상황에서 시진핑에게 문제가 생기면 중국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시해야 할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4월 정상회담입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어떤 거래를 하느냐에 따라 향후 분위기가 결정됩니다. 무역협상, 대만 문제, 어떤 타협이 나올지 지켜봐야 합니다. 둘째는 대만 해협입니다. 2027년 대규모 침공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작은 도발이나 회색지대 전술은 계속될 겁니다. 비행기가 방공 식별 구역을 침범한다든지 군함이 접근한다든지 하는 방식이 있겠죠. 셋째는 중국 경제입니다. 경제가 더 나빠지면 시진핑은 더 강경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정되면 유화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넷째는 추가 인사 변동입니다. 군부를 누구로 채우느냐가 중요합니다. 강경파? 신중파? 시진핑 친인척? 이게 앞으로의 방향을 보여줄 겁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듯 합니다. 중국 내부 문제잖아. 우리랑 무슨 상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경제적으로 중국은 우리 수출의 25%가 가는 나라입니다. 최대 교역국이에요.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 우리 경제도 흔들립니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다 영향받아요. 안보적으로 대만에서 전쟁이 나면 우리는 미국의 동맹입니다. 주한미군이 있죠. 미군 기지가 작전 거점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자동으로 휘말립니다. 선택을 해야죠. 지정학적으로는 시진핑이 강해지면 우리에게 압박이 옵니다. 미국 편 들지 마라. 시진핑이 약해지면 중국이 불안정해지고 우발적 충돌 위험이 커집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방관자가 아니라 당사자가 되는 거죠. 이제 이 사건의 핵심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중국군 지휘부의 실질적인 붕괴입니다. 7명 중 5명이 사라졌습니다. 시진핑은 군부를 완벽히 장악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민해방군의 실전 전투력은 역대 최악으로 약해졌습니다. 둘째, 2027년 대만 침공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작전을 지휘할 머리와 실전 경험이 있는 장류샤가 사라진 군대로 전쟁을 치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셋째, 4월 트럼프 시진핑 회담의 새로운 변수입니다. 내부 혼란과 경제 위기에 직면한 시진핑은 이제 트럼프를 상대로 강공보다는 거래를 택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역설의 위험을 봐야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시진핑의 승리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는 복잡한 계산과 불안이 깔려 있습니다. 군대는 있는데 지휘부가 없고
침공 가능성은 낮아졌는데 통제가 되지 않는 우발적 충돌 위험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중국 내부의 균열과 미중 관계의 변화를 예민하게 봐야겠죠.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 중국의 흔들림이 우리에게 전이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도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강요받지 않을 수 있는 우리만의 선택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